아, 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젖겠다고요. 등에 안 닿는다. 그냥 앉으면 되잖니. 수건도 있으니까 깔고 타마. 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에요. 아, 수건 깔면 된다지만 이걸 어떻게 닦아요? 세차 맡겨야 하잖아요. 아, 그냥 타세요. 근데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다치면 어쩌려고요. 이게 뭐예요, 진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든가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땀 냄새도 진동하고.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더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다가 봉변 당하셨잖아요. 곱게 늙어도 노인 냄새. 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땀나는 운동은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남말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3세 남중구 씨가 있습니다. 남 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파렴치한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들은 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도 그는 전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겪어봐야 한다더니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남 씨는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노인은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지 남 씨도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식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노인을 냄새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중교통도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타던 차를 아들에게 넘긴 일까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 아이, 가까운데 무슨 차를 타고 가? 운전하는 것도 일이라니까. 5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뭘. 알았어. 금방 갈게. 남중구 씨는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죠. 평일 오전의 지하철은 아는 사람 없는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남 씨는 한 칸에 섞여 무심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젊은 남자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2정거장쯤 남았을 때 그 젊은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노인네들 때문에 앉을 데가 없네. 남중구 씨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또렷한 중얼거림에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집에나 있지. 출근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죽치고 있으니까 욕먹지. 남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자 젊은 남자가 남 씨를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으셔야죠. 일반석에 앉아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앉잖아요. 그 말과 함께 그는 턱짓으로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자리가 없었고 남 씨는 단지 빈자리가 있던 일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것만으로 남 씨를 몰상식한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 씨는 마치 사회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남 씨가 조용히 말하자 그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쾌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들 몸을 사릴 뿐이었고 남씨 또한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남씨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하며 열차가 멈췄습니다. 남씨는 내리기 전 그 젊은이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 젊음도 영원하진 않소. 그 말을 남기고 플랫폼에 발을 디뎠지만 마음은 지하철 안에 그대로 남은 듯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내내 생각은 딴 데 있었고 자꾸만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참으로 씁쓸했고 가슴 속엔 서러움이 한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은이의 무례함보다 그를 두려워해 제대로 말도 못한 자신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존재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되는 것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욕설을 퍼부은 젊은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씨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고 조금 멀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조차 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씨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고 차를 다시 가져가 주차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만, 머리 좀 뒤로 해봐. 옆이 잘 안 보여. 그렇게 말하며 남씨는 차를 천천히 후진시키고 있었죠. 그 순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수십 년을 해오던 운전이었지만 요즘 들어 남말진 씨는 주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곤 했습니다. 옆으로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닿을 것 같아? 옆자리에 차는 없었지만 화단턱이 높아 닿기라도 하면 차가 망가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씨는 핸들을 살짝 틀고 조심스레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이구, 고양이.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고 남씨는 무슨 말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놀라서 그만 페달을 꾹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차는 총알처럼 뒤로 튀어나갔습니다. 남씨는 놀라 허겁지겁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심하게 덜컹거리며 간신히 멈췄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도 없이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안 부딪혔나? 남씨는 급히 후방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뒤에는 화단이 있었고 어디에도 부딪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차는 화단을 넘어 뒤편 아파트 검문소까지 돌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양이는 저기 도망갔어요. 당신은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남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된 건가 싶었습니다. 70대 이상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끔찍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운전대는 이제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75이면 아직 젊어요. 여태 사고 한 번 없었잖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오늘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아내의 말에 남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수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손끝과 발끝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남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운전대를 놨어야 했는데 자가용을 자주 안 타니까 그저 괜찮겠지. 했지. 아내는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남 씨는 이미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들에게도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에이,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버지는 운전 문제 없이 잘하시잖아요. 불안해서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시면 되죠, 뭐.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운전 안 하시면 어떻게 다니시게요? 불편해서 못 다니죠. 자전거 있지 않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남 씨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남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운전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물으며 확인하는 아들. 그리고 옆에 앉은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큰일 날 뻔 하셨다면서요. 중구 씨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사고 날 뻔했지 뭐냐. 그때 아들이 본격적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운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별거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아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 씨가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역시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운전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남 씨가 조용히 말하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운전 안 하시면 그 차 어떻게 하시게요? 글쎄다, 팔아야겠지. 그 순간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 안 쓰실 거면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남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야. 옆에 있던 아내도 당황해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차 2대나 있잖아. 무슨 차가 또 필요해? 아, 애엄마 차가 너무 작잖아요. 소형차라서. 아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솔직히 남들 보기에도 좀 그래서요. 아들은 며느리가 타던 작은 차를 대신해 자신이 타던 차를 며느리에게 넘기고 아버지의 차를 자신이 타겠다는 속내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그 차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3년 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작아서요. 애들 데리고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남 씨와 아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슬그머니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에는 단지 쇳덩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 씨의 차는 오래되긴 했지만 결코 낡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팔면 제법 괜찮은 값이 나올 만한 차였죠.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경차 타면 창피하다고 해요. 왜 애들이 창피하대? 그렇대요. 서로 너희 집 차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다네요. 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겨우 10살밖에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벌써부터 차 크기로 자존심을 따진다니. 그래서 저희도 슬슬 차를 바꿔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차를 안 쓰신다고 하니까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죠. 며느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남 씨는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앞으로 운전 안 하시면 차는 그냥 두기만 해도 불편하실 거예요. 멀리 가실 때나 차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남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네가 운전기사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출근했을 때 말고는 할 수 있죠. 집도 멀지 않고요. 장담을 늘어놓는 아들. 남 씨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가용이 꼭 필요한 날이 있기 마련이고 대중교통은 내키지 않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습니다. 그래, 그럼 값은 안 받는 대신에 네 엄마 병원 갈 때나 나 필요할 때 꼭 와줘야 한다?
그럼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언제든지라 무슨 매일 불러도 올래?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의 실없는 약속은 오히려 신뢰보단 걱정을 더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렇게 말 안 해도 준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도요. 기뻐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니 남씨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차키 온 김에 가져가. 남씨는 현관 옆에 걸려있던 차키를 조용히 떼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키 하나 더 있을 건데 나중에 찾으면 줄게. 남씨가 말하자 아들은 기쁜 얼굴로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남씨의 차를 가져간 날 이후 남씨 부부는 굳이 차를 태워달라고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행동 반경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꼭 필요한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도 조금씩 자주 장을 보면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를 아들에게 준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성훈이 엄마 알지? 이번에 자기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작년에 벽걸이 에어컨 가져가라고 했던 거, 그거 우리가 가져올까? 거실에 에어컨 있잖아. 또 필요해? 에이, 안방에는 없잖아요. 요즘 날도 더운데 하나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아내는 현실적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것도 고역이었고 안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으면 전기세도 아끼고 훨씬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공짜로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갖고 오게? 택시에 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실외기까지 가져와야 할 텐데 그걸 택시에 어떻게 실어? 너무 큰가? 넣으려면 어떻게든 넣겠지만 민폐잖아. 남씨가 난처해하자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한테 한 번만 옮겨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에어컨 새로 사려면 100만 원은 그냥 들 텐데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씨의 아내는 아들의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 언제요? 이번 주에요? 너 편할 때 아무 때나 괜찮아. 아, 그래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반응에 남씨는 묘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빴던 건지 귀찮았던 건지 부탁을 받는 아들의 반응은 찜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남씨가 차를 넘긴 뒤 처음으로 다시 본 자신의 차였는데 내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자 가죽 위에는 천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쿠션 같은 것도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잘 쓰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차 더러워지는데. 트렁크에 놓으면 되는데 뭘. 차에 실을 벽걸이 에어컨은 크기가 크지 않아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갈 법도 했습니다. 에어컨을 조심스레 싣고 남씨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용달 부르세요. 비싸봤자 10만 원이면 될 텐데. 남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라던 말은 어디로 간 건지 6개월 만에 처음 부탁한 일인데도 이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을 싣고 집에 도착한 뒤 손수레로 옮기는 것도 아들은 내내 투덜댔습니다. 그걸 옆에서 듣던 아내 역시 빈정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옮기고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내내 아들은 무엇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아들한테 어지간하면 부탁하지 말자.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좀 하래. 왜요?
운동 안 해서 허리 아픈 거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뭐. 근데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허리랑 무릎 이런 데가 덜 아프대. 하긴 그래요. 그니까 당신도 나랑 같이 등산 같은 거라도 좀 해보자고. 등산이요? 아이고, 난 다리 아파서 못해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운동은 좋지만 그런 건 자신에게 무리라고 말이죠. 아, 누가 한라산 등반하재? 저기 한방병원 뒤에 산 있잖아. 거기나 천천히 올라갔다 오자는 거지. 옆 동네 큰 병원 뒤편에는 낮고 완만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파르지도 않고 산책로처럼 길이 잘나 있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래 공원은 남 씨와 아내가 자전거를 타며 종종 찾던 곳이기도 했죠. 남 씨는 이곳저곳 아내가 쑤신다고 말하던 걸 떠올리며 함께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매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갑시다. 가서 중간까지만 올라갔다 오자고. 그리고 갈 때 올 때는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고. 무리하는 운동이 아니었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 씨는 아내의 보폭에 발을 맞추며 산을 올랐습니다.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산책로에 가까운 길이었지만 오랜 시간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던 부부에겐 그 길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간에 물 마시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까지만 갔다 오자고. 왕복 30에서 40분 정도면 될 거야. 이제 좀 힘들다 싶을 때쯤 목적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려가요. 더는 못 걸어요. 아이 참 알았어. 그래도 올라오니까 좋잖아. 그건 그래요. 남 씨는 웃으며 아내와 함께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꽃 봐요. 너무 예쁘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다져진 길 옆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산책로가 아닌 흙이 그대로 드러난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거기는 가지 마. 남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비가 내려 질척하고 미끄러운 상태였고 결국 아내는 돌을 잘못 밟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 참 조심하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나 좀 잡아줘 봐요. 남 씨가 급히 다가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질퍽한 흙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구구, 둘 다 다치진 않았지만 몸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 바지는 축축하게 젖었고 온몸에는 흙이 들러붙어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와 택시를 잡았을 때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무슨 택시를 타시려는 거예요? 택시 기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남 씨는 당황한 얼굴로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기엔 그래도 흙은 다 털었고요. 차 안 더러워지게 수건도 깔고 앉을게요. 좀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차 더러워져요. 죄송하지만 다른 차 타세요.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남 씨는 조용히 택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몸은 젖고 마음은 더욱 축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수건으로 흙을 털어내긴 했지만 이미 진흙이 스며든 옷은 거뭇거뭇하게 얼룩져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야 하나? 하지만 이런 차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멀쩡할 때조차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핀잔을 듣는 세상. 하물며 진흙 묻은 옷차림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다간 또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오늘 중구 집에 있을 텐데 중구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남 씨는 전화를 걸기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전 에어컨 일로 있었던 일도 마음에 남아 있었고, 괜히 또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걸어갈 순 없잖아. 알았어. 내가 해볼게. 결국 남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구야. 엄마랑 아빠 오늘 한방병원 뒤에 등산 갔다 왔는데 엄마가 그만 넘어져서 우리 둘 다 옷이 좀 더러워졌어. 지금 안 바쁘면 네가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짧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차림으로는 택시가 안 태워줘.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자 아들은 엉뚱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택시가 안 태워줘요? 그건 승차 거부로 신고하셔야죠. 남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고를 하면 뭘 하나? 이 차림에, 이 나이에, 그 전에 이미 수치심으로 가슴이 내려앉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집에는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 씨와 아내는 산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남 씨가 조수석 문을 열자 아들은 보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적겠다니까요. 등에 안 닿는다. 그냥 앉으면 되잖냐? 남 씨가 수건을 꺼내 깔고 타려 하자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표정은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뒷자리에 타려다 말고 어정쩡하게 내려섰습니다. 엉덩이 닿잖아요. 수건 깔면 되는데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닦아요? 세차 맡겨야지. 보기엔 지저분해 보여도 수건으로 털어내고 어느 정도 말라서 차를 더럽히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남 씨는 참을 수 없어 결국 말했습니다. 세차 맡기면 그 돈 주면 되잖냐? 아니 그럼 여기서까지 걸어가리? 아, 타세요. 남 씨와 아내는 수건을 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 아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든가요. 땀 냄새도 진동하고. 아,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더 잘 차려입고 깔끔해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잖아요. 남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흉보이거나 더러운 행색으로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였을 뿐인데 그런 소리를 아들의 입으로 들어야 하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을 때 복면 당하셨잖아요. 곱게 늙으셔야죠. 요즘에는 노인 냄새 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땀나는 운동은 그만하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남 씨와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폭언을 쏟아붓고 있는 것인지. 하지만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 이틀 쉬는데 이렇게 불러내시고. 결국 아들의 말에서 드러난 본심은 뻔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귀찮고 번거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차달라고 할 땐 언제든 부르면 오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선 사람이 이렇게 안면을 바꿀 수 있는지 남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쉬는 날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탁했다고 그래? 딱 2번이었다. 그렇게 싫은 기색을 꼭 내야겠냐? 누가 부산까지 데려다 달랬어? 10분, 20분 거리 좀 한 번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차 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냐? 아니, 차 주셨다고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리세요? 뭐 운전기사? 내가 정말 그렇게 불러 제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자,
묻자. 뭐가 묻으면 어때? 물기야 닦으면 되는 거고. 땀 냄새 좀 날 수도 있지. 창문 열어서 냄새 빼면 그만이고. 넘어졌으면 어디 다친 데 없는가 물어보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는 없었냐? 그게 안 되면 말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누가 자기 차 더러워지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차 주셨다고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덧 차는 남 씨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그냥 내리자. 아내가 남 씨를 조용히 말렸습니다. 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얼른 씻고 쉬고 싶어요. 그녀 역시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조차도 오늘은 참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남 씨는 아들에게 한마디 더 하려다 옆에 있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슴 속엔 말이 차올랐습니다. 너 이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심한 놈,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남 씨는 그렇게 중얼이고는 문을 탁 닫았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아들이 창문을 내리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괘씸하시면 다음부턴 택시 타세요. 괜히 도와드리고 욕먹으니까 저도 기분 안 좋네요. 남 씨가 무엇라 말하기도 전에 창문은 스르르 올라갔고 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 씨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고 마음에는 황당함이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뭘 잘못 먹였나? 쉬는 날 한 번 불러낸 게 그렇게도 불만스러웠던 걸까? 속이 다 뒤틀릴 지경이었습니다. 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차를 준 게 아니더라도 자식이라면 부모가 곤란할 때쯤은 기꺼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물며 그 차는 남 씨가 직접 사서 아들에게 준 것이었는데 그 차가 더러워진다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후회로 되돌아왔습니다. 남 씨와 아내는 집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착잡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괜히 줬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안 탈 거였어도 그냥 팔아버릴 걸 그랬어요. 여보, 그 차키 하나 더 있지? 지난번에 안 줬던 거. 남 씨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전해주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두 번째 키. 잠깐만요. 지난번에 내가 찾아놨었는데. 아내는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열고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따로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려고요? 아, 뭘 어쩌긴. 후회되는 건 가서 고쳐놔야지. 남 씨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뒤 주차장에 들어서서 조심스럽게 차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익숙한 소리와 함께 눈앞에 멀쩡히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 씨는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차는 아파트 안이 아닌 근처 골목에 조심스레 세워뒀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키 하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차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 빌려줬던 거 가지고 왔다. 그러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빌려주셨어요? 저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줬냐? 빌려줬지. 왜 말을 바꾸세요? 글쎄다, 말은 네가 바꿨지. 남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차는 내가 어제 가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팔았다고요? 거짓말이죠. 나 지금 차 없어서 회사도 늦었어요. 그리고 차 하나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네 원래 타던 차 팔아서 그 돈이 있잖아. 그걸로 작은 차 다시 사든지 말든지 해라.
아버지, 어차피 운전도 안 하실 거라면서요. 운전 안 하면 돈도 필요 없는 줄 아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끊어라. 앞으로는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을 거니까. 너도 잘 됐지. 진짜 황당하네요. 남 씨는 더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래간만에 후련했습니다. 차, 진짜 팔려고요? 그럼 팔아야지. 이따가 갔다 올게. 자가용 없어도 그 돈으로 택시나 타고 다니자고. 남 씨의 말에 아내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를 가져와 복수 아닌 복수를 한 셈이지만 남 씨의 마음은 시원하기보다 쓸쓸했습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라는 존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고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자고. 그래요. 나도 이번엔 너무 서러웠어요. 그놈이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장가 가면 우리 아들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게 마음 편하니까. 남 씨는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결국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 그리고 그런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부모. 그 반복되는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거리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 씨가 인생의 긴 길 끝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낱말진 할아버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를 줄 땐 고맙다며 허리 굽히더니 부모가 곤란할 땐 못 본 척하는 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남씨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시원하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셨을까요? 지혜로운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깊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